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게 있는데 뭘 눈여겨봐야 되냐. 자, 이 녀석이 아까 시큐리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접속 자체가 다 막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뚫어줬죠. 그죠? 자, 제가 여기다가 자, SBB 질문 등록하기 해볼게요. 질문 뭐 등록하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컨트롤 U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U 눌러보면 지금 보면 인풋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죠. 뭐 인풋 뭐 이런 식으로 뭐 비밀번호가 이렇게 들어가네. 자, 한번 다시 껐다 켜볼게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오늘 유독 심하게 껐다 켜지네요. 뭐 여기 원래는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패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확인해 보면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접속 이제 패스워드가 들어가는데 뭐 암호화가 돼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여기 뭐 사실 중요한 건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예요. CSRF.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요거를 만들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요거를 우리가 직접 손으로 쳐가지고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폼을 보시면 글 작성 폼을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뭐야? 폼 폼 여기 있죠? 패션 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질문 등록해가지고 이제 폼이 붙어 있죠, 그렇죠? 뭐 인풋이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리플레이스 이런 식으로 붙어 있죠. 여튼 우리가 인풋이라는 요 녀석 방금 이제 복사해가지고 쓴 요 녀석을 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CSRF라고 되어 있죠. CSRF. 그래서 CSRF 토큰이라고 합니다. 책 보면 참고로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CSRF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는 건 있어요. 자. 시큐리티를 지금 우리가 활성화 시킨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뭐 폼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고 있죠. 여기서 뭐 이렇게 오늘 유독 심하네요. 자, 이따가 이거 한번 그 빔 프로젝트 좀 껐다 킬게요. 좀 이제 문제가 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변한다고요? 얘는 이렇게 변하죠. 액션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변하잖아요. 요게 요 URL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추가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지웠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밸류는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CSRF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밸류가. 그래서 요 CSRF 토큰이라는 건 결국엔 뭐냐면 CSRF 공격이라는 게 있군요. 공격을 막는데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큐리티를 활성화시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댓글 쓸 때 요 정보도 같이 넘어가요. 같이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요건 아셔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건 외우셔야 돼요. CSRF 토큰이 뭐냐? CSRF 공격을 막는데 사용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요거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스프링 시큐리티로 활성화시키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녀석이구나 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페이지가 있잖아요. 웹페이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페이지 1이 있고 페이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은 글쓰기 페이지를 할게요. 글쓰기 페이지고, 자, 이 녀석은 뭐라 할까요? 글쓰기 페이지랑 그냥 이제 글 리스트 페이지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두 개의 페이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버튼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버튼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폼 형식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글쓰기 폼이.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버튼을 눌러요. 그죠?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어딘가에 요청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처리가 되면서 리다이렉트 되면서 어떤 페이지가 나와요? 요 페이지가 나오죠. 그죠? 글리스트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글 쓴다 해가지고 글 쓰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글 쓴 다음에 요청이 들어가고 리다이렉트에 의해서 글리스트로 다시 돌아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페이지 2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얘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제목 넣고 제목 넣고 그리고 뭐 어떤 내용 넣고 이제 여기 버튼 누르면 요청이 들어가서 글리스트로 다시 온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전부 하나의 사이트란 말이에요. 자, 전부 하나의 사이트인데, 그러니까 전부 하나의 사이트에서 뭔 말이냐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웹 특성상 예를 들어서 해커가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해커가 자기 전용 페이지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뭐 똑같은 포맷으로 폼과 버튼을 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규격에 맞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규격에 맞게 어디다 던진 거예요? 여기다가 던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던졌어요. 그러면 일단 폼에 필요한 게 뭐예요? 자, 폼에 필요한 게 수업 페이지 보면 수업 페이지를 여기 이제 요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폼 해가지고 요것만 복사할게요. 요건 여러분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저만 할게요. 정말 그런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폼이 이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폼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소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안 되고 여기서는 이제 풀 주소를 다 써줘야 됩니다. 풀 주소 있어. 코드펜 들어가서 create 이런 식으로 다 적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간단하게 썼고요. 자, 요것도 복사를 해볼게요. input 규격에 일단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이게 비밀번호로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네. 요거네. 뭐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자, 요거를 일단 요렇게 써볼게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 비밀번호 이게 이제 패스워드죠. CSRF 토큰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제가 글을 한번 써볼게요. 글을 여기다가 AA 쓴 다음에 BBB 한 다음에 저장 눌렀어요. 당연히 지금 여기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되고 컨트롤 시프트 7 눌러서 잠깐만 여기다가 타겟 블랭크가 이제 새 창에서 여는 건데 이거는 뭐 몰라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시큐리티도 한번 주석 처리 해볼게요. 제가 여기 이제 자, 이거 시큐리티 요거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 어플리케이션 빌드 그래드로 들어가서 얘 잠깐만 주석 걸어볼게요. 주석 걸고 요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큐리티 컨피그도 있죠. 요것도 잠깐만 주석 처리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되니까. 아니다. 그냥 주석 처리 일단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아. 얘는 해야 되겠네. 지금 이제 시큐리티가 없어서 그런 건데 아까 주석 처리하죠.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여기서 제목과 내용을 입력을 해볼게요. 제목과 내용을 뭐 AA, BBB 저장하면 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정말 저장이 됐을까요?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이거 써줘야겠다. 요거 아까 이렇게 되어 있었죠? 토큰이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저장 한번 할게요. 잠시만요.
그러면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안 해서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 AA BBB CCC 저장 누르면 something went wrong 뭐 이렇게 나오네. 여기서는 글이 안 써진다. 여기 지금 비밀번호 암호화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는 글이 써집니다. 지금 이제 이게 좀 안 되는데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만 아시면 돼요. 이게 지금 CSRF 이런 게 공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CSRF가 없으면, 자 그래요. 자 여기다가 CSRF가 없다고 해볼게요. 자, 요거를 없다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요거를 재실행 해볼게요. 제가 재시작하고, 자 재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글을 한번 다시 써볼게요. 저장 누르면 이래도 안되나? 저장, 여기는 뭐야, 스프링 시큐리티 지금 껐죠? 그러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안되네요. 자, 여튼간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게 사실 뭐라고 하냐면 CSRF 공격이라고 해요. 지금 안 되는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돼서. 자, 여튼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웨브 사이트에다가 내용과 제목을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주소를 잘 딱 작성만 해주고 여러분들 전송을 딱 하게 되면 실제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디서 왔는지, 이 녀석이 어디서 왔는지 체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웹 특성상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왔는지 딱히 체크를 안 해요. 그래서 들어온 요청이 이 사이트 안에서 만들어진 요청이라는 걸 보장해주는 수단이 바로 뭐냐면 CSRF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정상적인 사용자가 보내온 요청이라는 걸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토큰을 만듭니다. CSRF 토큰. 이 토큰을 얘가 알아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토큰이 만들어지는 과정, 뭐 이 토큰이 유효한지는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크게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스프링 시큐리티가 알아서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체크를 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해커가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오는 거를 적절하게 막아준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즉 악의적인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요청을 1초에 500번 날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할 때마다 접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 웹사이트로. 여러분들이 어떤 웹사이트 들어갔는데 광고성 글이라던가 뭐 이런 뭐 디도스 그런 공격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법 광고 로봇이 이런 걸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로봇이 이 폼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학습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관리 안 되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러분들 게시물에 이상한 글들 올라오는 경우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기계가 쓴 거예요, 기계가. 그러니까 CSRF가 안 되어 있으면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스프링 시큐리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만으로도 뭐가 된다?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모든 요청에 대해서 이게 내부에서 들어온 요청인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요청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판단. 그 수단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CSRF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 시켜볼게요. 하시고 여기 주소까지 푸시고, 이거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스프링 시큐리티를 켰는데 다시 껐다 켜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하면 접속이 되죠. 이런 식으로 들어와집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U 눌러보면 여기 질문 등록하기에서 컨트롤 U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토큰이. 그 다음에 여기도 있나? 여기서도 아마 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딱히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폼에만 적용이 됩니다. 폼에만. 이제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알아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변경이 됩니다. 요 토큰은. 그래서 그러니까 악의적인 사용자가 만약에 CSRF가 안 돼 있는 곳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 실제로 웹사이트는 컨트롤 U 누르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HTML 코드를.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탈취를 해 가지고 딱 쓰게 되면 그러면 외부에 있는 그 요청을 여기서 밖에서 날릴 수가 있어요. 내부로. 근데 당연히 CSRF만 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막을 수 있는 건 아닌데 해커가 귀찮아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토큰까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100% 방어는 아니지만 해커를 귀찮게 할 수 있는 방어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안 쓰죠? 그러니까 CSRF 해가지고 이 토큰을 그러니까 시큐리티를 안 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글이 써지는 거죠. 이게 이제 적절하게 요거를 탈취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까지 뭐 해커가 판단할 그건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쨌든 글을 쓰게 되면 뭐 지금은 이제 막았는데 막혀 있는데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게 되면 실제로 글이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근데 어쨌든 스프링 시큐리티의 이 토큰 같은 경우는 바로 완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만료가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튼간에 유효하지 않은 키를 쓰면 막혀요. 그래서 여튼 이런 식으로 CSRF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